보행실기 제10강 역류화 및 저시력인 보행지도입니다. 강의를 맡은 저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김호연입니다. 첫 번째 역류화 보행지도입니다. 예, 지금부터 역류화 지팡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역류화 지팡이를 따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요. 구하기가 쉽지 않으신 경우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5단 접이식 지팡이를 이용해서 역류화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만드는 걸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 접이식 지팡이 중에 한 단을 빼서 제가 역류화 지팡이를 만들 텐데요. 자, 만드실 때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 철사 끝을 구부려서 끈을 잡아당길 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팁을 분해하고 단을 제가 빼겠습니다. 자, 5단 접이식 중에 가운데 단 하나를 빼고요. 준비하셨던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역류화 지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팡이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복지관에서 판매하는 그 롤 팁이 있어요. 롤 팁을 지팡이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유아용 지팡이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성인 지팡이로 유아용 지팡이를 만들어 보는 방법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왜 역류화 시기부터 지팡이 교육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한 논의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팡이 도입을 통해서 시각장애 유아가 환경을 보다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이동하는데 지팡이가 굉장히 소중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언제 도입하는 게 좋으냐는 장애에 대한 수용성 그 정도, 그리고 안질환의 진행성 여부, 실명 시기, 또 다른 신체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변인들을 다 고려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빨리 도입해서 지팡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역류하기의 보행훈련의 목적은 지팡이법을 잘 익히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간지각, 그리고 사회성, 언어 및 다양한 개념 발달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빨리 도입해서 지팡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류와 보행훈련의 이런 기초가 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 훈련 시점에서 아동과의 라포, 즉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주변 환경에서 호기심을 갖고 이동하도록 하는 이런 그 동기부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여기에 뭐가 있어서 내가 만져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그 기회를 주게 되면 보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안내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법의 주요 특성은 다른 것은 다 동일한데요. 팔을 잡는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그 역류아기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위에 상박부를 잡는 건 어렵겠고요. 팔목을 잡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다니는 이런 경우가 있겠는데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보다는 아이 스스로 팔을 잡고 가는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기 전에 일상생활의 다양한 도구가 적응 보행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도 보이겠지만 우산으로도 지팡이 대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구도 이렇게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좀 팔을 뻗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지팡이처럼 양옆으로 움직이면서 사용하게 되면 지팡이 전 단계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리한 도구로서는요, 유모차가 되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일반 유모차를 사용하고 있지만, 유아의 경우에는 장난감 유모차를 가지고 해볼 수도 있겠고요. 장난감 워커도 있겠고, 아니면 장난감으로 되어 있는 쇼핑 카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쉽게 굴러가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거나 턱이 있다거나 이런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이럴 때는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서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조기에 사용하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는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요. 환경에서의 활동력, 또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이런 자신감도 신장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신체 활동에서 긴장감을 낮추게 되고 보다 나은 걸음걸이를 갖는데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 든 학생의 경우보다는 좀 더 일찍 지팡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팡이를 일종의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수용하게 되는 이런 그런 좋은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겠고, 보행의 속도를 증진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팡이를 지도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점촉다법으로 지도를 하게 되는데, 영유아기의 그 지팡이법은 지면 접촉 유지법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가 지면에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머시멜로 팁이나 이런 롤링 팁, 이 롤러 팁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를 양옆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럴 때 리듬에 맞추어서 지팡이를 이동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행진곡풍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형식보다는 놀이로 접근해서 흥미를 유도하는 거가 영유아기의 보행훈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아동의 지팡이를 보행지도사의 지팡이와 연결해서 이동을 좀 더 이렇게 손쉽게 아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단계별로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주의 집중이 짧기 때문에 이 유아의 경우에는 여러 회기로 나누어서 반복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목적지에는 이렇게 구별이 쉬운 소리가 난다든지, 뭐 어떤 촉각의 느낌을 준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이나 뭐 철제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아둠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도 알 수 있게 되고, 좀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짧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장애물을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설치를 해서 그 장애물이 뭔지를 스스로가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한테 이게 뭔지를 물어봄으로써 이것에 대한 개념도 생기고, 이렇게 물어봄으로 인해서 사회성이라든지 언어성도 함께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봐가 아니라 우리 과자가 있는 테이블까지 한번 가보자 라든지, 아니면 너가 재밌게 듣고 있는 이런 CD 동화책이 있는 곳까지 가보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시력인 보행지도입니다. 중심 외 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자를 쓰지 않으셨어요. 그쵸? 네, 줄자를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1m 끈, 3m 끈, 5m 끈을 미리 잘라서 가지고 다니면 길이를 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의 보기는 첫 번째 이렇게 한쪽 눈부터 사용을 하는데요.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눈을 굴려서 가장 잘 보이는 지점을 찾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m 밖에서 하다가 점차 길이를 늘려서 3m 밖에서 해보고요. 이때도 이제 이렇게 끈을 사용하게 되면 3m를 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면서 하기 전에 이렇게 그 눈만 움직이면서 열심히 1m 밖에서 3m 밖에서 해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떼서 그냥 이렇게 양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해보고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 끝나고 나면 머리를 움직이면서 가장 잘 보이는 지점을 찾는 이런 훈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거는 시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중심 시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사용해야 되고요. 당뇨성 망막증의 경우에도 어디에 그 시력이 더 좋을지를 이렇게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좋은 지점을 찾는 훈련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움직이실 때도 위쪽, 아래쪽 체계적으로 움직이면서 본인이 어디서 가장 편안하게 초점을 잘 맞춰서 볼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쪽 눈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어떤 방향을 찾아보는 훈련인데요. 이런 중심의 보기를 통해서 자신의 눈의 상태가 어느 지점에서 가장 편안한지를 알게 되면 다음에 단안망원경을 사용할 때 그 눈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그 방향으로 눈을 활용을 하면 되니까 훨씬 편안하게 되겠죠. 네, 다음은 추시하기입니다. 네, 추시하기는 이렇게 직선을 그려 놓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테이프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 놓고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직선을 따라 보게 하는 이런 훈련을 의미합니다. 선의 굵기를 달리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선의 이런 길이, 그다음에 어떤 그런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선과 배경색 의 그런 대비 이런 것들을 바꾸어 지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은 제가 이렇게 점과 점만을 보여주는 이런 추시 훈련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은 있진 않지만 점과 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어져 있지 않는 점 사이를 추시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으로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동하면서 추시 훈련을 하게 되면 이런 시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는데요. 수평보다는 수직이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평의 훈련이 충분히 끝나고 난 다음에 수직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수직 훈련은 단안망원경에서는 오히려 수직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평 그리고 수직 훈련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 어려운 것이 사선으로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단계에 사선의 장면이 나올 겁니다. 네. 이렇게 5m 밖에서 사선을 보면서 추시하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적하기입니다. 움직이는 사물을 보면서 초점을 맞추어 따라가는 훈련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조금 큰 공을 굴린 후에 작은 공을 굴려서 훈련하는 이런 추적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네. 큰 공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작은 공을 따라가는 게 더 어렵겠지요. 그리고 인제 바닥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대비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빠르기의 정도 이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훈련을 시키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에서 추적하기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근데 인제 이거는 이렇게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이런 훈련을 하셨잖아요. 실외에서는 버스 번호를 봐야 될 때 이런 추적하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보실 때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단안망원경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단안망원경을 활용해 가지고 멀리 오는 버스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게 내가 타야 될 버스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으로 이런 추적하기 훈련이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단안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안경을 들어 올려서 보는 것이 망원경을 통해서 볼 때는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주사하기 방법인데요. 주사하기는
스캐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본인이 보고자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보기 위해서 격자로 움직이면서 보는 방법인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시계였다고 한다면 시계를 보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다가 시계가 나타나면 그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보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훑어서 보고 정확하게 내가 봐야 될 것만 초점을 맞추는 이런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계와 소화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은 단안망원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단안망원경을 사용을 할 때 그냥 이렇게 허공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벽에 기대어서 몸의 균형을 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벽에 손을 따라가는 그런 추시 훈련을 이렇게 단안망원경을 통해서 같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벽에 있는 선을 따라가다가 선 옆에 있는 시계를 발견하고 그 시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야외에 나오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또 간판,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처럼 신호등을 찾아서 보고 있다가 녹색으로 바뀌면 그때 건널목을 건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신호등을 보고 있다가 녹색 신호등이 되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시력인의 휴대대각선 법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아이디 케인 테크닉이라고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을 알려주는 지팡이 법입니다. 지팡이를 소지함으로써 본인이 시각장애인임을 주변인, 즉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한테 알리는데요. 그렇게 운전자한테 알림으로 인해서 본인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턱이나 연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지팡이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걷기 때문에 훨씬 유용한 방법이 되겠죠. 시각장애가 있지만 지팡이를 소지 안 한 경우라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시각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휴대대각선법으로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한 경우에 중간중간에 확인할 때 사용한다든지 본인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환기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시력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어스름해진다거나 밤에는 그런 야맹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즉각 이런 휴대대각선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영유아기 보행지도 그리고 저시력인을 위한 보행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